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학우 여러분, 정은지입니다. 네, 숭실대학교 온라인 랜선 수업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니까 코로나 조심하셔가지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꼭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기분이 업되죠. 우울한 마음, 힘든 하루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음색의 소유자 정은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수 정은지입니다. 이핑크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학우분들과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또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질문을 그럼 바로 먼저 뽑아볼까요? 네, 여기 있는 걸 뽑으면 되나요? 네네. 되게 어색하네요.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네.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익명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네. 제 고민은 바로 나이입니다. 네? 대학생이신 거 아니에요? 네, 21살 대학생이시고요. 음. 아직 어리다는 건 알지만 요즘 들어 책임감이나 마음의 짐을 갖게 되었어요. 걱정 없이 지냈던 작년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부터 어른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서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맞는가 싶으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나도 이런 시기가 있으셨나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한 소절 부탁드려요. 라고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이 고민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아무래도 Q&A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질문을 하시고 제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답을 드릴 순 없고 공감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아무래도 나이는 다르더라도 항상 다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21살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막 어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 어른이 덜 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보다 한참 선배님도 나 어른이 되기 싫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른다운 행동이라는 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이제 책임감이 이만큼 무거웠구나 이런 경험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사람은 늘 한결같을 수가 없고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저도 데뷔 때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나를 점점 깎아가는 과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생겨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무섭더라도 그 변화로 인해 더 좋은 사람이 되실 거라는 믿음만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날의 한 소절은 제가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너무 유명한 곡이지만 네. 언제 한번 라디오에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대 초반, 중반, 후반 모두 그때마다 고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20살 이제 후배들이 들어와서 21살이 되니까 좀 더 고민이 생긴 게 아닐까요? 그쵸. 그 나이 때마다 제일 진지하잖아요. 16살 때는 16살의 최대 고민이 있고 또 지금 21살인 우리 익명의 사연자분은 또 그 나름의 또 고민이 있는 거고 저도 저 나름대로 계속 고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네. 은지님께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덜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전기공학부 이남구님의 질문입니다. 정은지님은 얕고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저는 제 주변에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왠지 모를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정은지님도 저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생각으로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재웅님의 친구 신청곡 드립니다. 이 노래는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나나나나나나나 술 한 잔 기울이며 뭐였지?
이 세상. 아, 도움이 안 되네요, 오늘 제 성대가. 멜로디로도 충분하십니다. 이제 네.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또 이렇게 가볍게 스치는 인연들도 참 많은데 그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인연이라는 건 뭐랄까요. 그 상황이 와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막 개인사로 겪으면서 느꼈던 건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참 힘이 되는구나. 이 얕고 넓은 관계는 정말 얕은 만큼 잘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진심 어린 그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괜찮지? 그 뭐 다 잘 지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한동안 아무 말 없다가 괜찮지? 괜찮지가 아니더라도 다 잘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한마디 묵직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존재가 더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얕은 관계는 정말 얕게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도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에 대한 마음도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진심이었냐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좁더라도 깊은 관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생각으로 이겨낸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걸러지더라고요. 사람 관계라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래도 한 소절 불러주신 게 엄청 큰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오늘 아무래도 오늘 고민에 대한 사연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좀 위로에 관련된 제 노래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 불러드릴 예정인데, 네, 이남구님도 조금 이따가 후라는 곡을 잘 들어주시면 좋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남구 하구님 후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럼 세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근데 하고라는 표현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많이 안 써본 표현이었어가지고. 저희는 네. 자주 쓰고 많이 쓰고 오늘도 정말요? 내일도 모두 쓰는 표현이라서요. 하구님들, 네, 그러면은 잘 보고 계신 거 아시죠? 익명의 질문이 아닐 때는 실제로 이름을 한 번씩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남구 하구님. 네. 네, 다음도 네, 경영학부 이시안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지님을 정말 좋아하는 한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취업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제쳐두고 취업에 쓸모가 될 것만 같은 것에만 투자하는 제 모습이 슬퍼지곤 합니다. 젊다고는 하지만 그 말을 따라가기엔 무척 두려워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정말 제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은지님의 두고 왔나봐요 신청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와, 드디어 제 노래를 신청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시아 하구님. 그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막 어떤 말씀을 해드리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행복하게만 살면 그에 따른 돈만 따라온다면 걱정될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근데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참 축복받은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시아님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뭔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좀 많이 부딪히나 봐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뭐 고민이 없어질 거예요. 저러면 고민이 없어질 거예요. 이런 말은 못하지만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좀 막혀요. 어떤 말이 필요할까 이 사람한테. 근데 그렇다면 이제 진로를 두고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 어떤 생각으로 좀 버텨 나가셨나요?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편이라 지금 이시아님은 이렇게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삶이랑 조금 다른 것들을 준비하면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랑 조금 다른 결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요걸로 조금 내 마음에 안심을 하고 이 정도는 내가 준비해 놓고 다른 걸 해도 괜찮겠다라고 할 만큼의 대비를 좀 해놓고 해 놓는 편이에요. MBTI가 그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MBTI가 뭔가요? 저 INTP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I라고 하면 되게 의외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E인 줄 아는데 네.
그 혹시나 학우님들 학우님들 혹시 MBTI 본인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뭘 하든 후회는 남을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가 내 앞에 놓여지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은 어느 순간에나 남는데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회를 조금 덜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유 어렵다. 저는 일단 지금 취업에 쓸모가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참 너무 대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라도 뭔가 내 인생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노력 자체가 너무 멋있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슬퍼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슬프면 슬프더라도 그냥 잘 지나 보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네. 두고 왔나 봐요는 이건 한 소절 불러드릴 수 있어요. 제 노래라. 네. 괜찮아 아침이 오는 저 밤 하늘에 난 견딜 수 있죠. 어느새 시간은 우릴 먼 곳으로 두고 왔나 봐요. 예. 두 소절 들으니까 저도 괜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네. 충분한 위로가 되셨길 바라면서 네 번째 질문 뽑아보도록 할게요. 총 몇 가지의 질문을 뽑아드리나요? 시간이 되는 한, 정말요? 되시는 한, 말이 최대한 좀, 많이. 좀 짧아야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쵸? 우리 빨리빨리 할까요? 좋아요.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은요, 익명의 질문입니다. 네. 모든 친구와 잘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친구와 잘 맞지 않는 상황이 오면 너무 힘들고 인간관계에 지쳐요. 제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어요. 유유. 아로아의 쿨 부탁드려요. 왜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시기에 제가 막 엄청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저만의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나쁜 습관이긴 하지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좀 나누고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다고 그 상대방이 불편한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한 게 최고란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랑 원만하게 잘 지내야 된다? 그건 욕심이라고 봐요. 같은 반에 있으면서도 친한 친구가 있고 안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둘만 남겨지는 순간이 됐을 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훌륭한 아니면 편한 사람이 되고 싶은 착한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다면 그 마음을 좀 내려놔도 좋지 않을까. 예.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항상 반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모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잘 지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거라는 걸 부모님도 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다 잘 지낼 필요 없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만 친하게 지내도 인생 행복합니다. 네, 좀 내려놓으시길 바랄게요. 네, 모두에게 친절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부터 먼저 친절하자, 이것도 그죠, 맞아요.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한 위로와 또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 질문 만나볼게요. 오예, 여기요. 네, 다음 질문도 익명의 질문인데요. 네. 최근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다고 해도 4년이라는 공부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졸업이 1년 남은 시점에서 5년을 들여서 그걸 해야 할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려요. 은지 언니가 예전 방송에서 불러주신 노래 듣고 힘이 되어 신청합니다. 마야의 나를 외치다 부탁드려요. 일단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지금 익명 신청해 주셨는데, 준비 기간, 공부 기간 다 합쳐서 5년 정도잖아요. 졸업이 1년 남았다. 5년 정도 들여서 할지. 근데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지금 이 현장에서 듣는다고 한들 말씀을 드리는 게 깊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느껴지는 객관적인 느낌으로만 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랄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졸업에 1년 남았다. 그러면 어쨌든 20대 초이시잖아요. 23살에서 그쵸. 5살 그쵸. 전후로. 초중반? 네. 예, 초중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라면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하겠어요. 근데 솔직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해도 확실하지 않. 근데 내가 이거 나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거잖아요. 확신이 서면 하세요. 저는 확신이 서면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안전한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장이 없다. 보장이 없다라는 말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려요. 제가 그냥 해봐요. 도전하세요. 하세요. 한다고 한들 제가 책임져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하라고 막 강력하게 추천을 하진 못하지만 결국엔 제일 많은 고민을 하는 건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에 결국엔 네, 제일 하고 싶은 걸 선택하시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네. 은지님은 처음 연예계 생활을 좀 어릴 때 시작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강단과 좀 확신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그냥 깡으로 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줄도 모르고 일단 눈앞에 있으니까 그것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을 좀 덜 하고 그냥 내 눈앞에 이게 있으니까 한다, 해낸다, 다음 걸 한다. 이렇게 차례차례 스텝을 밟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요령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은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잘 맞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작정 제가 해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답은 아니니까 네, 충분히 고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외치다가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6번째 질문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있습니다. 깊은 대답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노래로 충분히 대답이 됐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라고 부른 거긴 한데. 네, 6번째 질문도 익명의 질문입니다. 대학교를 올라오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조금 멀어졌어요. 당연히 오래갈 우정이라 생각했는데 서로 대학도 멀어지고 사는 지역도 달라지니 마음이 갑갑해요. 물론 대학에 와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몇 년을 함께하고 수험생이라는 힘든 시절도 같이 보낸 친구들과 조금 멀어지니 마음 한편이 불편해요. 그 친구들도 각자 알바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느라 바쁜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속상해요. 나중에 취업하고 나면 더 멀어질 텐데 이 친구들과의 우정을 어떤 식으로 회복하면 좋을까요? 신청곡으로는 정은지님의 하늘바라기 듣고 싶습니다. 와, 좀 이따 들으세요. 좀 이따 불러드릴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만남 뒤에 또 이별이 있고 이런 게 지금 좀 많이 외로우시고 좀 기대고 싶나 보다. 그리고 지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마음을 확 기댈 만한 친구를 아직 못 만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힘들면 다들 고향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마음 기댈 수 있는 오래된 누군가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냐고요? 일단 친구들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단 계속 두드리세요. 어쨌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니까. 그 친구들도 은근히 연락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다들 바쁘지 않을까? 내가 괜히 연락해서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나랑 비슷한 결의 친구라면 똑같은 고민하고 있을 거니까, 네, 같이 먼저 두드리다 보면 어느샌가 다른 친구가 두드릴 거고, 그런 시간 뒤에 또 네, 만나게 되면 아마 더 돈독해져 있지 않을까. 저도 부산에 있는 친구 몇 없는데 진짜 연락 자주 안 하거든요. 아, 이게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연락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친구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속상한 순간에 연락을 하면 딱 알아채요. 야, 너 무슨 일 있지? 아, 이렇게 안 해. 야, 니 무슨 일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몰라 이러면 올라갈게. 그냥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쌓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해놨는지 나를 얼마나 열어놨는지에 따라 친구가 또 다가올 수 있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대학에 왔으니 또 다른 관계를 위해서 그쵸.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싶네요. 그 관계들도 중요해요. 네. 그 관계들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사연 또 만나볼까요? 네. 네, 다음 역시 익명의 사연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라지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의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는데 최근에는 일주일 넘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무기력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저보다 몇 년 앞서간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더더욱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노래는 G.O.D의 길 신청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저도 모릅니다만. 자, 일단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봐도 될까요? 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진짜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꿈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였었어요. 아기 때. 왜냐하면, 왜 꿈이 없어? 왜 좋아하는 게 없어?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친구들이 항상 없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없을 수도 있구나. 근데 진심으로 없을 수도 있구나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저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 꿈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막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을 보는데 너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딱히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엄청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데, 걷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속인 거죠. 보면서 처음으로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꿈 없어? 꿈 없으면 정하면 되잖아. 왜 그게 그렇게 문제야? 라고 했는데 그 좋아하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당연한 걸 내가 있으니까 배제하고 막 바라보더라고요. 되게 이기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제 동생이 꿈이 한동안 되게 뭐랄까요, 중고등학생 내내 없어서 되게 엄청나게 오래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네, 사연자님 익명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긍정적인 건 언젠가 고갈되기 마련이거든요. 내 안에 없는 긍정은. 근데 본투비 긍정이시라면 다시 긍정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조금 보채지 말고 이제 일주일 정도 고민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앞에 선례를 보고 나도 괜찮은가? 나 일단은 뭐 없이 일단 가고는 있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은 너무 오래 이렇게 같은 생활을 반복해서 달려오시다 보니까 조금 무뎌져서 힘이 좀 떨어지신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G.O.D의 길은 MR이 없어서 선배님 노래를 부르지 못하지만, 네.
본인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채찍질 그만하시고 네. 한 일주일만 더 있어 볼까요? 일주일만 더 있어 보는 걸로요. 네, 이 힘듦의 유통기한을 조금 정해주셔서 좀 그죠. 더 후련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말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춘들에게 꿈을 또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꿈이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강요를 안 받는다고 해서 강요를 받는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네, 잘 본인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그게 맞습니다. 참. 맞아요. 네, 이제 벌써 9번째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오. 짧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어떠신가요? 지금 근데 이게 마음이 이런 사연들도 그렇고 옆에 앉아서 그냥 막 이건 어땠어요? 저건 어땠어요?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으로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마음이 네. 그렇지는 않으시죠? 네, 네. 성의 없게 들리진 않겠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은요. 행정학부 한수진 학우님의 사연입니다. 한수진 학우님. 네. 네.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도 자꾸 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할 수 있을까? 능력이 없는데 계속 하려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곡은 정은지님의 계절이 바뀔 뜻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 쪽에다 붙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수진 학우님 행정학부 너무 훌륭한 일 하고 계시네요. 저는 행정학이라 그러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계속 의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의심이 나를 갉아먹는 의심이 있고 나를 채찍질하는 아까 전에 채찍질 멈추라고 그랬는데 또 이분은 뭔가 발전하는 채찍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곡을 막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거 내가 이럴 능력이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라디오를 처음 하게 되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맞나? 막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데 옆에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는 말도 안 들리고 안 믿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조금 자신감이 살짝 진짜 한 5원어치 올라올 때쯤에야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수진 님도 계속 의심하면서 본인 안에 확신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 불안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 다 오늘 여기 질문들이 다 본인한테 달려있는 문제들이라 불안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 찾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게 너무 필요해가지고 나중에 꼭 다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네. 무대나 이런 촬영 전에 네. 혹시 이제 연차가 많이 되셔서 안 떨리실 수 있겠지만 엄청 떨려요. 지금 정말요? 여기도 아까 전에 네. 뭐 Q&A 질문 어떻게 하지? 답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네. 이 Q&A에 질문할 만큼의 제가 인생 짬바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같이 좀 고민해 주세요. 네, 지금 실시간 댓글로요. 네네. 천상 가수 정은지 님이 근데 대학생분들 고민 들어보니까 나랑 되게 비슷하다 신기해. 은지 언니 짱. 몇 살이 되든 고민은 다 비슷해요. 네. 자기 본인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저 친한 또 동료 배우 선배님도 동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선배님도 정말로 계속 고민하고 스스로 탓하시고 그러면서 본인을 계속 깨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깨 나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사람은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내더라고요. 좀 세상이 결국 이게 놓여져 있으면은 내가 가는 만큼 가는 건데 좀 잔인하긴 하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무언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면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생기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네. 지금 댓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은지 언니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역시 하고 늦은 밤에 듣는 가요광장 약간 라디오 라디오, 같은 느낌 네. 있죠. 네. 89.1MHz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해주세요. 네, 네.
뭐 물론 본인에 대한 의심과 고민은 이제 확신으로 가는 첫 단추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수진 학우님 화이팅 한번 외쳐주실까요? 한수진 학우님 화이팅. 네, 격하게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우와, 질문 타임이 아주 상당하네요. 길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입학하고 정신없이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며 지내왔습니다. 나름대로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주변을 보니 함께 밥을 먹고 놀던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취업을 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저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비교가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계속해서 제 자신을 멋진 친구들과 비교하고 탓하게 됩니다. 자존감을 바닥치다 못해 땅을 뚫고 지하로 내려간 지 오래입니다.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은지님의 자존감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한 소절 부탁드려요. 와, 제 자존감이요? 궁금해요. 지금 보시기에는 제 자존감이 얼마나, 보시기에는 제가 자존감이 센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어때요? 잠깐 느꼈을 때는? 더 큰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느껴지는 게 네. 고민에 함께 공감하고 본인의 이제 경험을 내비치시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같이 바이오리듬처럼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쵸. 진짜 제 자존감은 때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요. 처음 막 하고 있는 걸 도전하고 다시 하고 있고 이럴 때는 자존감이 정말 땅을 치고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저에 대한 의심이 정말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를 너무 의심해서 의심이 좀 많은 편이라 가지고. 근데 멘탈은 부서져야 강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닥을 한번 쳐야 올라올 수가 있어요. 계속 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게 더 세게 쳐지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랬어요. 멘탈이 정말 센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멘탈이 훅 떨어지는 순간이 딱 찾아왔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와,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헉! 이게 좀 격하게 얘기하면 헉!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되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달리 도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내가 왜 음악을 하고 싶지? 부터 고민을 다시 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요즘에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나에 대한 Q&A. 그런 거 지리질답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팬분들이 되려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다 느껴질 정도로 제가 일하는 데 관심이 많았지 정작 저 스스로한테 관심이 되게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나 스스로를 조금 인정해 줄 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잘하는 거 하나쯤 분명히 다들 있어요. 밥을 누구보다 잘 먹는다든지, 뭐, 누구보다 소화 능력이 빠르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세우긴 부끄럽지만 나만이 인정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는 것도 나름의 비법이 될 것 같고, 자존감이라 지금 이 밑에서 자존감 바닥을 쳤을 때 이때의 기분을 잊지 말고 계속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이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지금 이 시기가 언젠가는 꼭 좋은 추억이 되길 응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추억이 되진 않았지만, 예, 그냥, 인생 그 순간이 허투루 지나가진 않았구나가 결국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익명하구님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또 없나요? 네, 이제 다음 사연이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네. 뽑아주세요. 제가요? 네. 어떻게? 여러분, 제가 뽑아도 될까요? 뽑아주세요. 그럼 저는 가장 끝에 있는 걸로 예이. 보겠습니다. 다행히.
네, 질문. 광대 승천하셨는데 왜요?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네. 국어국문학과 정은서 학우님의 사연입니다. 저랑 두 글자나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놀랐어요. 정은서 학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언니. 저는 22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휴학을 한 이유는 저희 무목적으로 살아오던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언니는 언제 인생의 목표를 정했으며 어떻게 정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에드 시어런의 Thinking Out Loud 노래 신청합니다. 고 해주셨네요. 오,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목표라. 아기 때는 정말 아기 때는 그냥 마당에 있는 그 아기 때 생각은 와 마당에 있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서 살아야지. 엄청 큰 애기- 목표인데요? 그쵸? 이게 커보니까 와 이게 진짜 큰 목표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금전적인 게 굉장히 필요한 게 마당이잖아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제 지금 목표는요. 세워나가는 중이에요. 하나하나. 저는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오래 전이었는데 그 어릴 땐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였는데 왜냐하면 저는 소리 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떤 소리는 항상 따라하고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노래해야겠다.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들려주지? 뭐 그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고 뭐 보컬 트레이너를 목표로 삼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기회로 제가 아이돌에 데뷔를 하면서 그게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전에 했던 건 이제 할 수 없겠구나. 근데 아니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너무나 열린 기회를 받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라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목표가 한 가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좌절되는 것 같고 큰 목표 뒤에 자잘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오늘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예를 들면 목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거 나 오늘 밤에 삼겹살 꼭 먹어야겠어. 이런 작은 목표라도 하나하나 내가 해 나가는 걸 보면서 나만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것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막 생길 쯤에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 먹고 싶은 메뉴를 하나씩 마음속에다가 담고 살거든요. 담고 실제로 드시나요? 예. 오늘은 오므라이스를 먹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목표를 이루셨네요. 목표를 이루면 감사합니다. 이걸로 박수 받을 줄 몰랐는데 큰 행운이 왔네요. 네. 네, 작은 목표가 큰 목표를 만들어 갈 테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연 뽑는 거는 여기로 마무리할 텐데요. 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서 네. 우리 같이 실시간 댓글 한번 좋아요. 볼까요? 좋아요. 네. 정은지님께서 실제로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제이님이 은지 오늘 말한 것 중 가장 행복해 보여. 오므라이스. 저만의 소확행이니까요. 네네. 오므라이스가 가장 핫하네요. 지금 또 약간 야식 땡길 타임이잖아요. 그렇죠. 라면 라면. 너무 맛있겠다. 집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나? 와, 오므라이스 맛있겠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다 크크크크 하고. 신청곡이요. 신청곡이 방금 뭐였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신청곡들 뒤에 조금 있다가 정은지 버전의 정은지 곡들로 여러분 귀 한번 힐링 시켜드릴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 본인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사람 사는 그렇죠. 게 제가 라디오 하면서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사람 사는 거 이렇게 다 비슷하구나. 늘 많은 얘기들, 많은 표현들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메뉴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점심 뭐 먹지? 맨날 올라와요. 점심 메뉴 추천해 주세요. 그렇죠. 이심점심. 그럼요. 네. 이심 점심. 근데 네. 지금 이 순간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800명이 오. 돌파됐다고 하네요. 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학우분들께 네. 잘 듣고 있는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늦은 시간에 네. 지금 이렇게 학우분들의 열정이 뛰어나가지고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열심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사연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은지님께서 우리 숭실대 학우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특별한 곡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는 퇴장할 테니까요. 간단히 곡 소개와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든든한 지원군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살짝 외로워졌네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또 숭실대 학우분들과 함께 Q&A 시간 그리고 제가 고민 상담이라는 걸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곡을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위로와 힐링이라는 그 의미에 따라서 저를 또 찾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 곡으로는요 하늘바라기 들려드릴 텐데 요 곡은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라 꼬마한테 불러준다고 생각하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곡 하늘바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가는 거 맞죠? 아직이에요? 네, 그래요. 너무 다행이네요. 깜짝이야. 저 지금 사라져요. 진짜 아니요, 어웨이 아니에요. 어웨이를 끝으로 어웨이 해야 되나? 네, 네네네. 이렇게 정말 한 주의 끝과 시작을 은지님과 네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끝 인사를 다 영광이었고요. 했는데 지금 앉아 있어서 약간 민망스럽긴 네,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어웨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네. 오늘 오랜만에 숭실대학교를 찾아주셨어요. 오. 2014년도 숭실대학교 축제에 정말요? 6년 전에요? 오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랜선으로 함께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세상에 오프라인으로 만났다가 랜선으로 만나니까 전 솔직히 숭실대 제가 다녀왔는지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랜선으로나마 찾아주신 게 감사합니다. 못 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대학교 콘서트, 음악 토크 콘서트라고 제가 또 오게 된 건 처음이라서 숭실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노래 부르면서 이 고민을 했던 학우분들이 지금 듣고 있을 생각하니까 막 엄청 힘을 주고 지금 불러가지고 팔에 지금 쥐가 나는데 네, 지금 팔이 어웨이한 상태라 가지고. 네. 쥐까지 났는데 숭실대학교 절대 잊지 않으시겠죠? 아유 그럼요. 네. 그런 건 입죠. 네. 그러면 오늘을 끝으로 이제 네. 정은지님 보내드려야겠지만 어웨이 하셔야겠지만 저희 네. 숭실대학교도 정은지님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